두 번째는 언택트 문화가 가져온 변화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자유롭게 해외에 나가서 바이오와 대면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신뢰를 형성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조사, 유통사, 바이오 관계는 매우 우호적이고 상거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원치 않게 언택트 생활을 하게 된 지금은 새로운 바이오와는 신뢰관계를 형성할 시간과 공간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지금은 오로지 각 당사자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행위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신뢰라던가 계약이라던가 상거래 질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언택트 문화의 안정성과 편의성 이면에는 바로 신뢰를 상실한 의심과 이익이 우선인 상거래만이 난무하게 된 것입니다. 언택트 문화는 앞으로 지속될 것이고 이 변화에 우리는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 디지털 유통 구조로의 진화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다양한 형태의 유통 구조가 존재했습니다. 오프라인의 총판, 도매, 소매, 특판, 온라인 판매 등등. 그러나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유통 구조가 붕괴되고 새로운 유통 질서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언택트 산업과 디지털 경제가 가져온 변화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에 운영되었던 유통 단계가 붕괴되고 제조에서 바로 소비자로 연결되는 새로운 형태의 유통 질서가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물론 대형 유통망은 다르겠죠. 우리는 이것이 온라인과 AI 그리고 디지털을 활용하기 때문에 디지털 유통 구조라고 합니다. 디지털 유통 구조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언택트 산업과 디지털 경제가 발전하면서 전 세계 모든 소비자들이 디지털 생활이 일반화되고 격차가 줄어들면서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그 사례로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을 예를 들겠습니다. 2019년까지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장밋빛 전망만 좋은 전자상거래의 무덤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자상거래 산업은 최근 수년간 급속한 성장을 달성했으나 그와 동시에 치열한 경쟁을 촉발하여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글로벌 플랫폼 회사들이 철수를 하는 수모를 걷고 있습니다. 자, 자료를 보시죠.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의 규모는 한 130억 달러, 연간 성장률이 30%인 이점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빈그룹 같은 거대 기업에게도 여전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2019년 기준으로 빈그룹의 아다이로이, 롯데, 일부 대형 플랫폼인 비유, 데카, 링고, 로빈스 등의 유명 브랜드가 베트남 온라인 시장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베트남 전자상거래 실패의 원인은 일단 전자상거래 경험이 부족하고요. 두 번째로 물류 부분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운영 비용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판매량에 비해서 낮은 수익성이 원인입니다. 예. 베트남 전자상거래 누적 손실을 보면 베트남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손실은 2016년 7,200만 달러, 2017년에는 그 두 배인 1억 4,500만 달러, 그리고 2018년에는 그 두 배인 2억 1,700달러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베트남에 진출한 예스24 법인의 실적 추이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스24 베트남 법인 실적 추이를 보시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거의 매출의 절반 정도가 단기 순손실을 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베트남 역시 언택트 산업 변화와 디지털 생활 문화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매출이 급상승하고 금융 거래가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베트남 온라인 쇼핑몰 지사의 경우 1월 매출액이 1억 원 안팎이었던 것이 6월 말에는 8억 원까지 매출이 급상승했습니다. 디지털 유통 구조는 기존의 유통 방식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촉매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변화에 대처하는 방안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우리는 생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제와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젠 해결책을 말씀드려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바이어 배신에 대한 해결책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거래 질서가 무너진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가격 정책입니다. 두 번째, 땡처리와 보따리상. 세 번째, 영업권 보호에 대한 인식 변화에서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거래 질서가 무너진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가격 정책입니다. 한국은 다양한 유통구조로 인해 상품의 가격 구조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이 복잡하고 다단계인 가격 구조를 매우 심플하게 만들고 지켜야 합니다. 또한 현재 고가 마진 정책과 터무니없는 유통 마진 구조는 결국 시장의 신뢰성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해외 바이어들이 한국 제품은 무조건 소비자가의 20%부터 흥정하는 것을 보면 지금의 가격 정책의 수명은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한국 상품의 신뢰성을 더 잃기 전에 제조사와 유통사가 서로 지킬 수 있는 새로운 가격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가격 정책은 지켜져야 신뢰를 확보할 수 있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땡처리와 보따리상. 제가 강의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업은 재고 상품을 처리를 위해 또는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보따리상을 활용합니다. 이 방법이 옳고 틀림을 떠나서 시장 가격의 혼란을 초래하고 신뢰성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원가라도 건지는 것이 손해를 막는 방법이겠지만 기업과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더 큰 손해를 입는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상품들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가격 정책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국내 중소기업들의 상품이 정식으로 해외 수출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바로 땡처리 상품과 보따리상이 풀어놓은 무질서한 유통구조와 낮은 가격 때문입니다. 그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에서 바이어와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하고자 할 때 바이어들은 자국에서 이미 이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으며 유통가격이 낮다며 가격 할인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약 정식 계약을 통해서 수출이 되더라도 이미 땡처리 상품이나 보따리상이 유통망에 풀어놓은 낮은 가격으로 인해 정식 수입한 상품은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을 뿐더러 취급할 유통망을 찾기도 힘들어집니다. 이럴 경우 추가적인 수입은 불가능해지고 결국 단타성 수출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땡처리와 보따리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세 번째, 영업권 보호에 대한 인식입니다.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영업권 보호라는 것이 사실상 지키기 어려운 문제임은 틀림없습니다. 또한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서로 신뢰하고 상호 상생하는 관계라면 더더욱이 영업권 보호는 지켜져야 합니다. 한국 상품들에는 법적으로 제조사 표기를 하게 되어 있어서 유통상들이 아무리 제조사를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영업권 보호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시작한 일이지만 국제무역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진행하는 영업권 보호 방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 방법은 가격 정책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 경우 제조사와 계약을 할 때 해외에서 견적 의뢰가 들어오면 제가 해외 바이어에게 공급하는 가격의 2배를 견적으로 제시하라고 알려줍니다. 만약 그 바이어가 진성 바이어라면 처음 컨택한 유통상을 통해 구입할 것이고 단지 가격을 흔들려고 하는 바이어라면 제대로 된 가격 구조를 알 수 없을 테니까요. 제조사 입장에서도 절대 손해는 아닙니다. 만약 바이어가 제조사에서 제시한 가격에도 구입한다면 제조사는 땡큐, 유통상하고 협의를 하면 될 것이고 바이어가 유통상을 통해서 정보를 얻었다면 바이어는 다시 유통상에게 주문을 하게 될 테니까요. 유통상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일일이 바이어의 정보를 제조사에 알려주는 것도 사실 불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변화를 인식하는 사람과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하더라도
변화에 대해 적극적이지 못하면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 최상의 솔루션은 아닙니다. 이 답변은 개인적인 생각이고 실무에서 제가 직접 적용하고 있는 방법일 뿐입니다. 해답은 이 방송을 보고 각자 상황에 맞게 만드셔야 합니다. 혹 이 방송에서 부적절한 사례나 표현이 있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장시간 제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